안녕하십니까, 허수학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두 번째 시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배웠죠.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때고, 이렇게 될 때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둘 다 1,0을 지나고 이 x축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형을 배우고, 그 기본형을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함으로써 다른 꼴의 그래프까지 다 이제 커버할 수 있게 배운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여러 가지 지수함수 그래프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시를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 기본적인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x 대신에 x-2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서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순서를 좀 반대로 여기다 줄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x-2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플러스 1이 생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 대신에 y-1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래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1,0을 지나면서 이 점근선을 가지면서 증가하는 요런 함수였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제 얘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그죠? 오른쪽으로 2만큼 이동하고 거기에서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위로 이동할 때는 이 점근선이 이동을 하겠죠, 같이. 지금 점근선이 지금 y는 0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1로 점근선이 이동하겠죠. 그죠? 원래는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y는 1로 이동하고, 그럼 이거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오른쪽으로도 좀 이동한 그런 형태가 되야겠죠. 그래서 요게 2의 x-2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형 2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한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일반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자,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이 함수의 그래프는 x축방으로 n만큼 y축방으로 n만큼, 자, y는 ax제곱을 평행이동한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평행이동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2차 함수라고 하면 x제곱에다가 이제 가장 심플하게 y는 x제곱, 이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x제곱 앞에 개수가 2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함수 값들이 2배 펌핑 되면서 이 개형이 좀 더 홀쭉해지죠. 가로폭이 좁아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x 개수가 이제 x 앞에 뭔가 곱해지면은 이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이제 그런 뭔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이런 느낌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죠. 자, 근데 지수함수는 조금 느낌적으로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에다가 이 앞에 4가 곱해졌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4가 앞에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던 이제 2x제곱에서 좀 함수값이 빠르게 증가해서 이렇게 되려나? 라고 뭔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앞에 개수가 이렇게 곱해진 것은 뭔가 함수값이나 계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 이 4 같은 경우는 2의 2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밑이 2로 통일됐으니까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원래 y는 2의 x제곱에서 x축방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2의 x제곱에서 이 함수는 모양이나 계형의 변화가 없이 오로지 옆으로만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옆으로만 이동을 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로지 평행이동만 한 거다. 평행이동. 자, 계형 변화가 없다.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건 어떨까요? 2의 x제곱 앞에 3이 곱해졌습니다. 자, 이것도 평행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4니까 2의 2제곱해서 밑이 2로 통일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3이니까 밑도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x 더하기 뭐뭐꼴로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얘는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얘도 밑을 2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3의 로그 2의 2제곱 로그 2의 2는 1이니까 3의 1제곱을 한 것과 똑같죠, 지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로그 그 뭐야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이 3과 2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밑이 2로 통일됐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도 어떻게 됩니까?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이 곱해진 경우도 역시 평행이동된 거다. 모양이나 계형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화하면 자, ax제곱이 있고 자, k 곱하기 ax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이 k를 로그의 ak제곱 a의 로그 ak제곱을 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평행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개수가 이렇게 곱해지면 밑 앞에 개수가 곱해지면 얘는 모양이나 계형을 변화 안 하고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대칭이동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 자, x축 대칭이동은 아까 그 기본형 배울 때 좀 봤죠. 그래서 이제 a가 1보다 큰 경우에 y는 a x제곱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a의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제 그래프의 대칭 성질에 의해서 이제 y축 대칭 이동이 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과 이제 y축 대칭을 이동을 한 것과 같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y축 대칭 이동을 봤고요. 자,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함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밑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은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a가 1보다 클 때를 가정한 상태에서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이제 뒤집어지면 이런 함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함수를 x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해석을 자, ax제곱의 결과값이 y값으로 대응이 되는 건데 그 대응될 때의 값에서 모든 함수값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ax제곱에 원래는 뭐 3이 나왔는데 여기 앞 그 3이 나온 결과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붙은 함수. 결과적으로 이제 y축 기준, x축 기준으로 뒤집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까지 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y축 기준으로도 x축 기준으로도 대칭 이동되고 y축 기준으로도 대칭 이동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x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y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제 넘겨가지고 여기 붙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시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모양새가 지금 보시면은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근선으로 이렇게 쭉 타고 가는 형태, 올라가면서 점근선을 쭉 타는 형태, 끝없이 내려가는 형태. 네, 마치 이제 무리함수에서 대칭이동 네 가지 방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되는 무리함수의 네 가지 개형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지수함수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단순한 대신에 대칭이동의 방향이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대칭이동도 네, 자, 뭐냐면 지금 위에 제가 예시를 든 거는 어디까지나 a가 1보다 클 때였죠. 그래서 그래프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 밑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칭 이동을 확인할 때도 이 밑의 범위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요거나 요거 y축 대칭 이동 된 형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대칭 이동된 꼴이 아닐 수도 있다. 뭐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 밑의 범위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을 고려할 때 그래서 밑의 범위와 x 앞 부호 이 두 가지를 알아다 줄게요. x 앞 부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3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러면은 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아, y축 기준 대칭 이동 돼가지고 감소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체 범위가 지금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이라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했을 때 3의 x제곱이니까 아, 증가하는 요런 꼴의 함수였구나. 네, 그죠? 그래서 미체 범위와 이 x 앞에 부호를 동시에 잘 고려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대칭 이동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개형이 단순해요. 단순하고 다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고 딱 했을 때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점근선. 아까 대칭이동 봤을 때 약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 방향이 나뉘는 거예요. 네. 자, 모두 다 이 대칭이동 됐지만 점근선은 하나입니다. 동일하죠. 네, 이 네 가지 방향의 함수들이 모두 점근선이 동일해요. 그래서 일단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어떻게 됐나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점근선을 그린다. 그리고 자, 대칭 이동을 확인한다. 대칭 이동을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절편을 표현할 수 있다면, 네, 필요하다면 표현을 해준다. 이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분의 1로 할까요? 2분의 1로 합시다. 아이고. 자, 가장 먼저 점근선을 본다 그랬죠. 자,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형이었다면 점근선은 무조건 y는 0입니다. y는 0인데 이 함수는 원래 기본형에서 지금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죠. 진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원래 점근선이 x축 방향하고 완전히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던지 간에 점근선은 변화하지 않아요. y축 방향에 따라서 점근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차이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확인하실 때는 이 y축 방향 평행이동만 고려한다. 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되냐 아니면은 요렇게 되냐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 y축 기준으로 이 넘어갔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자, 밑의 범위 일단 1보다 작아요. 그리고 x 앞에 부호 플러스죠. 자, 둘 중에 이제 하나만 딱 이게 넘어간 걸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네, 이제 y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 둘 중에 하나로 좁혔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니까 밑에 앞에 부호를 보니까 밑에 부호, 밑에 부호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 얘기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네, 후보를 다 지우면 네, 요거겠죠, 요거.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 이동 했던 요런 개형이 돼야겠죠. 네.
자, 이렇게 되시고요. 네, 대칭 이동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편. 자,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날지 아니면은 원점 아래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어떤 지나는 사분면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y절편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x에 0을 대입해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0,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아,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아래를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마이너스 1. 자,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